유니티로 2D 플랫포머 게임 만들기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2D 게임 그래픽스의 구성 요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주차 학습 목표는 2D 게임의 구성 요소에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유니티 엔진을 이용을 해서 2D 플랫포머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능숙하더라도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 레벨이나 게임을 디자인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분석하고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튜토리얼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기능들을 보고 다음에 이거는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들을 익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추천하는 방법은 공식 유니티 매뉴얼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유니티 매뉴얼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능들이 모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거죠. 지금은 2D 게임 디벨로퍼먼트 섹션에 있는 요것 중에서 타일맵 이전까지 워킹 위드 스프라이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D 그래픽스에서는 스프라이트라는 그래픽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 자체이거나 이미지 파일의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2D 게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스프라이트라고 하면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내장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큰 이미지에서 스프라이트 그래픽스를 추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에 메시 렌더러 대신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가 붙어서 스프라이트를 렌더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스프라이트의 정의를 살펴보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2D로 그리는 이미지 대상을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칼 거텍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정의가 됐는데 스프라이트가 원래 용어라는 요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정은 보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2D 그래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요정처럼 날아다니는 것들을 스프라이트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라는 용어를 쓰고 유니티에서도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2D 객체들은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또한 2D 물리 기능들이 유니티에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유니티의 실제 2D 물리는 박스2D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서 유니티에 맞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물리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리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게임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D에서 리지드 바디, 박스 콜라이더, 힌지 조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2D를 붙여서 모두 대응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 2D, 박스 콜라이더 2D, 힌지 조인트 2D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2D 물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2D 게임에서 원근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카메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탑다운 뷰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바닥을 수평으로 이제 수직으로 그 카메라의 바닥의 노멀과 카메라 방향은 수평이지만 바닥을 실제로 직각에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탑다운 뷰고요. 일반적으로 슈팅 게임 같은 것들이 탑다운 뷰를 쓰고요. 정스크롤 슈팅 게임들이 탑다운 뷰를 사용합니다. 사이드 O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횡스크롤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픽들이 계속 스크롤 되면서 캐릭터가 달려가는 슈퍼 마리오나 소닉 같은 게임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사이드 온 게임이라고 하고요. 아이소메트릭 뷰 혹은 3쿼터 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3차원처럼 보이지만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쓰지 않고 오소그래픽 카메라를 쓴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2D 화면에 렌더링되는 방식입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디아블로 같은 게임들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예를 보면 유니티로 만든 2D 게임 데모 중에 로그라이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탑다운 뷰를 사용하는 예고요.
지형은 탑다운 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캐릭터들은 탑다운에서 보면 머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스크롤처럼 렌더링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게임을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로그라이크 이 게임은 실제로 유니티 SS2에서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볼 수 있습니다. 2D 로그라이크라는 유니티 런에서 제공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로그라이크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고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니티에서 위키피디아에서 로그라이크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최초에 이제 나왔던 콘솔에서 동작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 이름이 로그였습니다. 이 로그는 이 각각의 네모가 던전이고 이것들이 길인데요. 던전에서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고 다른 던전으로 이동하고 하는 형식으로 구현된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픽이 없을 때요. 이걸 보면 이제 탑다운에서 던전을 바라보고 있죠. 이 이후로 탑다운에서 이렇게 2D를 렌더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횡스크롤 사이드온 뷰입니다. 유니티로 만든 로스트 그립트라는 데모에서 보여주는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캐릭터 이동하면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형식의 게임이고요. 아이소메트릭 뷰는 이렇게 보면 3D 같은데 실제로는 2D 그래픽스입니다. 지금은 약 45도에 위치한 카메라에서 카메라 깊이에 따라서 앞에 것 이렇게 3차원 상이라면 밑에 있는 것들이 카메라에 가까운 것, 위에 있는 것들이 카메라에 먼 것처럼 느껴지도록 되는 이런 뷰를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하고요. 트릭을 사용한 최근 게임 중에 가장 잘 된 게임이라면 모니먼트 밸리나 이런 것들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D 게임에서 아트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요 아트 스타일을 보면 미니멀리스트 스타일, 픽셀 아트 스타일, 일러스트 스타일, 그다음에 프리렌더드 3D 스타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조로운 컬러 해서 마치 어떤 심플한 디자인을 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게임이고요. 픽셀 아트는 픽셀화된 그래픽스를 사용을 하고 예전에 해상도가 낮은 게임에서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들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레트로 스타일 혹은 픽셀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 플레이했던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320, 2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이미지를 그리더라도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들이 다 보였거든요. 그런 향수를 느끼는 게임들을 픽셀 아트형 게임 혹은 레트로 게이밍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일러스트는 마치 일러스트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듯한 그런 배경이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일러스트형 게임이고요. 사전 렌더링된 3D는 2D 이미지를 구성한 것들을 3D 모델에서 렌더링된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니티로 제작된 미니메트로라는 게임에서는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형식의 그래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픽셀 아트 스타일을 적용해 만든 페이즈드라는 게임입니다. 사이드온 형식의 뷰를 사용해서 이제 2D 플랫포머 형식의 게임이고요. 다음에 일러스트 아트 스타일 적용해서 유니티로 제작된 2D 게임 중에 플리핑 데스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렌더링된 3D 기법을 사용해서 유니티로 제작된 라이즈 오브 킹덤즈라는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2D 그래픽스의 이런 건물들은 3D 메쉬의 렌더링 결과를 사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임의 아트 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2D 게임의 초기 설정에서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URP를 사용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최근 게임들은 URP를 사용을 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쉐이드 그래프 같은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URP를 사용을 하려면 유니티 2019 이상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유니티 버전은 202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유니티 6 같은 경우는 AI 기능들이 아주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지금 2D 게임을 만드는 데는 2022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2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2021이나 2019도 LTS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호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처음 지금 게임 제작을 하는 거라면 유니티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게임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후에 계속 그 버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2D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다음에 패키지 관리자에서 URP 패키지나 2D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2D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2D 애니메이션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픽셀 퍼펙트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이미지의 픽셀이 깨어지지 않게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는데 이미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미지의 픽셀이 렌더링 되는 픽셀에 매핑 되도록 하려면 2D 픽셀 퍼펙트 패키지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D 임포터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2D 에디터가, 이미지 에디터가 포토샵이거든요. 포토샵 파일을 레이어와 함께 임포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D PSD 임포터를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D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제공하고 SS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고요. 2D 스프라이트 쉐입은 2022부터 추가된, 2021인가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스프라임 패스를 이용을 해서 레벨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D 타일맵 에디터는 타일맵을 편집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2D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유니티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인 유니티 스크립팅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2D 게임의 개념을 익히고요. 스크립팅 작업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스프라이트의 개념, 캐릭터 내 환경을 빌드하는 방법,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 2D 그래픽스 방법, 2D 물리를 사용하는 방법, 오디오 추가, 유저 인터페이스 추가, 그 다음에 개발된 게임의 프로파일링과 최적화 및 테스트, 퍼블리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단계들을 모두 학습하고 게임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게임 오브젝트는 그 유니티의 시인을 이루는 기본적인 오브젝트입니다. 캐릭터나 프랍이나 풍경 등은 모두 게임 오브젝트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벨을 빌드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그 전체 공간을 게임 씬이라고 합니다. 씬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 SCN 씬이고요. 그리고 유니티의 씬은 항상 3D입니다. 2D 게임을 만들더라도 카메라 조작으로 2D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3D 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D 게임의 기본적인 컴포넌트입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을 가지는 컨테이너이고요. 요소가 한 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이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이고요. 카메라는 월드를 캡처해서 뷰포트에 렌더링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관련 게임 오브젝트이고요. 클라이드 2D는 2D에서 2D 게임 객체들 간의 충돌을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모두 C# 클래스입니다. 네, 스크립팅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스크립팅의 유니티의 기본적인 스크립팅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티의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부착되어서 게임 로직을 작성하게 됩니다. 스프라이트는 2D 그래픽의 기본적인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캐릭터 스프라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라이트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로스트 그립트라는 데모 게임, 유니티가 만든 데모 게임에 나오는 스프라이트인데요. 이걸 한번 다운받아서 스프라이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SS2에서 로스트 크립트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로스트 크립트 2D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2D 샘플 프로젝트이고요. 유니티의 라이팅 같은 기법이 최신 라이팅 같은 기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분석하는 게 여러분이 사이드온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 게임을 다운받아서 유니티에서 한번 열었습니다. 아까 여자 캐릭터는 사라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입니다. 이 사라 캐릭터를 선택을 해보면 확장자가 PSB인 것을 알 수가 있죠. PSB는 PSD 파일처럼 포토샵 파일인데요. 여러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PSD 임포터를 사용을 해서 임포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확장자가 PSD 파일입니다. 이 PSD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보면은 레이어가 레이어들이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스프라이트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레이어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SD 임포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PSB 파일이나 PSD 파일을 유니티로 바로 임포트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PSB 파일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서 오픈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선택을 하면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처 타입이 스프라이트 2D여야 됩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면 보면 유니티가 적절하게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의 이미지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아틀라스 형태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렌더링되는 이렇게 사라 캐릭터를 구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에디터에 표시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렌더링 할 때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해당되는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컬러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와 다음에 알파를 사용을 하면 불투명도까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값을 그대로 흰색으로 하면 원래 이미지 그대로 보이고요. 이렇게 컬러 값을 R 값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R 톤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알파 값을 조정하면 스프라이트의 알파 정도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라이트는 PNG 파일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PNG는 알파 채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렌더링 될 부분과 렌더링 되지 않을 부분을 알파 채널이 가지고 있어서 PNG 파일을 유니티로 임포트하면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렌더링 되지 않을 부분을 결정하고요. 여기서 알파는 렌더링 되는 이미지의 투명한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2D에서 표시될 때 정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Y축을 따라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프라이트의 센터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이 Y 값이 높을수록 뒤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몬스터를 보면 Y 값이 높은 것이 뒤에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Y 값이 높은 것이 뒤에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렬이나 정렬 방법 같은 것들은 유니티에서 선택하거나 조정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Y축을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정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룹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이 렌더링 되는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여러 개의 텍스처를 하나의 결합된 텍스처로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그래픽스 퍼포먼스에서 쉐이더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싼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모든 그 게임 객체들을 렌더링할 수 있으면 쉐이더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GPU에서 쉐이더를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쉐이더를 유지하는 게 가장 그 쉐이더 단에서는요 가장 최적의 선택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텍스처를 바꾸는 것을 또 최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개의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10개가 전부 다 다른 텍스처에 있다면 매 스프라이트를 렌더링 할 때마다 10개의 텍스처가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되죠. 그럼 GPU에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렌더링할 스프라이트들이 있다면 그 스프라이트를 하나의 텍스처에 만들어서 텍스처 교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결합하는 것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단에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유니티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게임이 로딩될 때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에 있는 스프라이트들을 하나의 아틀라스 텍스처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아틀라스 기능입니다. 게임 내 환경을 빌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유니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지를 9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원래 크기 말고도 다양한 크기로 이미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UI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A, B, C, D, F, G, H, I가 9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A, C, G, I는 코너 부분이고요. B는 윗부분, H는 아랫부분, D는 왼쪽 부분, F는 오른쪽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 크기가 변경될 때 A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B는 가로로 반복되더라도 끊임이 없어 보이는 타일 패턴입니다. 그래서 쭉 반복되더라도 계속해서 B 이미지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아래로 커지더라도 A, B, C의 크기는 바뀌지 않고 이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확장된다면 이런 테두리 부분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UI에서 혹은 이러한 이점들을 필요로 하는 2D 그래픽에서 라인 슬라이싱을 사용을 합니다. 타일맵은 2D 레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일부를 타일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타일맵이 유니티의 기본 기능은 아니었는데 2D 그래픽스 기능이 계속 추가되면서 유니티의 기본 기능으로 추가됐는데요. 이미지의 일부를 타일처럼 사용을 해서 유니티 하이라키 상에, 게임씬 상에 타일맵을 설치를 하면 그리드가 만들어져서 그 그리드에 타일 하나가 배치되도록 배경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2D 라이팅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노멀 맵을 적용을 해서 2D 라이팅 역시 적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우리가 만들 게임에서도 타일 맵을 사용을 해서 2D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스프라이트 에디터 상에서 타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프라이트 쉐입은 그 베이지어 커브, 스플라인 커브를 사용을 해서 레벨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중심 포인트가 있고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서요. 스프라이트에 3차 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그리는 규칙을 유저가, 작업자가 정해줄 수 있는데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이런 스프라이트들이 부드럽게 배치가 되어서 타일맵에서는 볼 수 없는 기본 부드러운 화면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스프라이트 쉐입입니다. 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그다음에 컷아웃, 스켈리톤 애니메이션, 골격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은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방법입니다. 모든 2D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프레임을 일일이 다 그리는 방식이고요.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컷아웃 방법은 골격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골격 사이에 트랜스폼은 있어도 그 하나의 골격에서 하나의 스프라이트 자체가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골격은 역시 이제 골격처럼 구성을 해서 스프라이트를 구성을 하는데 골격이 변형되거나 트랜스폼이 바뀌면 골격을 따라서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함께 변형되도록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이루는 각각의 모든 프레임들이 이렇게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의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본 2D 로그라이크 게임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컷아웃은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컴포넌트들로 구성을 하는데 손은 손대로 혹은 몸통은 몸통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구성을 해서 다리 자체가 회전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애니메이션 구성이 가능해지겠죠. 그게 컷아웃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골격 애니메이션은 3D 모델링에 그 보온을 입히듯이 2D 보온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2D 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을 따라서 이미지의 스프라이트의 어떤 부분들이 이 본에 영향을 받는지를 이 에디터에서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이미지 자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로그라이크 게임을 다운받아서 유니티에서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컴플리트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게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가 이렇게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폴더 밑에 보면 스캐빈저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거를
그래픽 뷰어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 사이즈는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열어보면 32 x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스프라이트 에디터 상에서 엽니다. 그럼 이렇게 32 x 32로 각각의 셀을 구성하는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5개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인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방법은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스프라이트를 구성한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씬, 빈 씬을 만들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니티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2D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할 스프라이트들을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씬으로 드래그 드랍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씬으로 드래그 드랍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만들지를 묻습니다. 에셋 폴더 밑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셋 폴더 밑에 스캐빈저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고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편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에셋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립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뉴 애니메이션은 확장자가 .anim인 것은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아까의 스프라이트 6개를 포함하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6개의 스프라이트가 애니메이션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선택을 하면 애니메이션 윈도우가 열려서 애니메이션 클립의 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프 시트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샘플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샘플 수를 1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4로 늘려서 적용을 하면 간격이 좁아지죠. 그리고 대상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에 한번 돌던 것을 24프레임에 도니까 간격이 훨씬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더 늘리고 싶으면 샘플 수를 6으로 하면 더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분의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이므로 기능들을 익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골격의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그립트에서 사라 캐릭터, 이게 PSB 파일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미 프리팹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사라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 사라 프리팹을 씬으로 드래그 드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들의 구조들이 보이고 인버스 키네매틱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적절하게 노드들이 설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버스 키네매틱스 노드들인데요. 각각을 구성하는 스프라이트이지만 스켈리털 애니메이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관절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목적으로 스켈리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래픽스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프라이트와 2D 게임 원근의 종류, 2D 게임용 아트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D 게임 만들기에서는 기초적인 게임 오브젝트와 씬, 컴포넌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스크립트와 스프라이트 편집과 렌더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게임 내 환경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